네, 항저우 아시안게임 16일간의 드라마 같은 승부를 펼친 끝에 우리나라가 종합 3위를 달성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메달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41년 만에 최저 금메달을 따낸 이번 아시안게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우리나라가 원래는 목표가 45개에서 50개 금메달을 따서 종합 3위를 하겠다. 그랬죠. 이 목표는 어느 정도 근접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세대 교체 흐름 속에 종목과 선수가 다 놓인 그런 한국 스포츠의 현실을 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한국 선수단의 MVP가 양궁의 임시현 선수와 수영의 김우민 선수였는데 이 선수 모두 2000년대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 스포츠를 이끌어 나갈 선수였다. 종목별로 본다면은 우리가 예전에 전통의 강세 종목이었던 뭐 레슬링이라든지 유도 이런 데서는 좀 부진한 반면에 약했어요. 네. 그 수영에서 금메달이 6개가 나왔단 말이죠. 이런 것들 또 안세영 선수의 부상 투혼을 비롯한 안세영 선수 이관왕, 그러니까 한국 배드민턴의 부활 이런 것들이 뭔가 선수와 종목 모두 한국 스포츠가 세대 교체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대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위기가 좀 넘어오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또 축구 야구 가장 네. 관심이었잖아요. 마지막 전날에 열려서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따낸 우리 축구 대표팀 같은 경우에 이번 대회에 정말 많은 분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한일전 금메달 짜릿했다. 백승호 선수가 계속 펑펑 우는 모습에 네. 같이 울었다는 분도 계시고 주장이었죠? 네, 아무래도 와일드카드로 가서 주장으로서의 좀 책임감이 좀 컸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쁨의 눈물과 함께 나왔던 것 같고 또 이제 백승호 선수는 박규현 선수가 볼뽀뽀를 해주면서 이게 또 화제가 되기도 네, 했었던 맞아요. 정유현 선수의 세레모니도 저는 정말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시계를 가리키면서 네. 이 시간을 기억하자. 아, 네, 이런 의미들. 뭐 이강인 선수의 익살스러운 표정들 이런 것들 모두 감동스러웠던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숙명의 라이벌 일본을 이긴 황선홍호 소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전과는 다르게 공항에 왔을 때 좀 분위기가 달라요. 많이 좋은 분위기예요. 어떠세요? 아니 적응이 잘 안 됩니다. 뭐 매일 비난만 받다가 환영을 받으니까 좀 생소하고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황선홍 감독을 저희 이 자리에 초대하려고 했는데 오늘 미루고 미뤘던 무릎 수술 받느라 못 나오셨습니다. 황 감독이 예선 내내 굳은 얼굴을 하다가 금메달을 따내고 나서야 이제 환하게 웃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을까?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이 조금 인터뷰에서도 늘 좀 뭔가 비난만 받다가 이렇게 환영받으니까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평가전 성적이 이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딸 수 있겠냐 이런 얘기가 많았고 또 이제 선수들을 차출하려고 했을 때 A 대표팀이랑 겹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조율 문제로도 좀 마음고생을 했을 것 같고요. 또 이강인 선수가 하필 좀 부상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냐 마냐 뭐 몸 상태는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아마 맞아요. 그 개막하고도 계속해서 마음을 졸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조별리그 2경기 못 뛰고 3차전부터 뛰면서 뭔가 이강인 선수가 없을 때, 또 이강인 선수가 있을 때, 이강인 선수의 몸 상태를 계속 끌어올리면서 결승까지 차근차근 갔고 그런 전략 전술이 잘 맞아떨어진 우승이 아니었나. 황선홍 감독님한테 정말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좀 재평가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결승 상대 일본이 내년 파리 올림픽을 겨냥해서 우리보다 2살 어린 20 이하 선수들로 대표팀을 꾸렸는데 그중에서 일본 선수 한 명이 화제가 굉장히 되고 있어요. 아니 저도 이 선수가 워낙 훈훈한 외모를 갖추고 있어서 좀 눈길을 모았었는데 니시가와 준이라는 선수예요. 2002년생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미 이제 우리나라 팬들이 그 선수의 SNS에 몰려가서 K리그에 와서 뛰어줬으면 K리그에 좋겠다. 와라. 예.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좀 인기가 대단한데 어쨌든 이 선수가 말씀하셨듯이 일본이 아시안게임보다는 내년 파리올림픽을 겨냥해서 22세 이하 선수들 그러니까 와일드카드도 없이 이번 대회에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선수가 지금 투톱으로 뛴 선수인데 네. 아마도 파리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될 것이라서 일본의 어떤 이런 전략들 일본이 사실 우리에게 결승에서 지긴 했지만 네. 선제골도 먼저 넣었고요. 그리고 가끔씩 보여주는 폭발력 있는 공격이 무서웠거든요. 그런 점은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제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얘기해 볼게요. 이번 대회에서 감동의 드라마를 쓴 선수잖아요. 이 갑작스러운 이제 무릎 부상을 경기 중에 당해서 어머니가 관중석에서 그만하고 기권해라고 소리친 게 굉장히 화제였는데
부상을 이겨내고 금메달 따서 감동을 안겨줬어요. 이 경기가 사실 축구 결승전이랑 시간이 맞물려 있어서 맞아요. 아마 생방송으로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맞아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1세트 때 갑자기 무릎 때문에 메디컬 타임을 갔거든요. 네, 1세트 막판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 1세트는 이기고 2세트 가서 사실 저는 경기를 포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비하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였는데 이 선수가 역시 세계 랭킹 1위는 다르다라고 느꼈던 것이 2세트를 어떻게 경기 운영을 해서 이 경기를 이길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세트가 바로 2세트였던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천이페이의 공격을 모두 다 받아내면서 이 선수의 체력을 다 소진시키고 네. 3세트에는 정말 수월하게 승리를 하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래서 와, 세계 랭킹 1위의 위험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안세영 선수의 이 투지와 이런 것들이 정말 돋보이는 그런 결승전이었다는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이 안세영 선수는 좀 귀국해서 MRI 촬영을 했는데 무릎 근처 힘줄이 찢어졌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개막하는 전국체전에 불참하게 됐는데 안세영 선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냥 정신만 바짝 차리자는 생각으로 임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냥 아프지만 그래도 우승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네. 네, 안세영 선수뿐만 아니라요. 이 탁구의 신유빈 그리고 야구의 문동주 그리고 수영이 말씀하셨던 김우민 선수 등 이른바 MZ세대 선수들 활약이 굉장히 눈이 갔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선수들 이제 내년 파리올림픽 주축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선수들이 이제 2000년대생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 파리올림픽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궁금하고 세레모니들도 마음껏 하잖아요. 이게 이제 요즘 세대들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것들이 또 경기에서 긴장하지 않고 본인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 선수들 파리올림픽에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유빈 선수는요. 목요일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에 출연을 하니까요. 목요일도 꼭 시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군대 문제 면제, 병역 혜택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이제 올림픽 아시안 게임에 끝나고 나면 항상 뭐 이슈가 됩니다. 이번에도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면은 병역 혜택 면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논란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아시안 게임 끝날 때마다 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야구 같은 경우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손쉽게 금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냐. 또 뭐 부상 때문에 못 뛰는 선수는 무임승차 논란이 있다. 뭐 이번에 이러면서 축구에서 한 명 있었어요. 네. 못 뛴 선수가.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얘기는 되는 것 같은데요. 국위 선양을 했으니까 뭐 병역 면제 당연하다 또는 그렇지만 형평성의 원칙에 맞췄으면 좋겠다. 프로 선수들이 뛰고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세대 흐름에 의해서 바뀔 필요는 있다는 생각도 저도 들긴 합니다만 쉽사리 또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이 있고 더 이상 또 늘려서는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하게 좀 차근차근 어떤 그런 논의를 해가는 형평성이 맞게 네, 뭐 그런 과정들이 전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문제로 다가갈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워낙에 민감한 부분이라서요. 알겠습니다. 네. 항저우 아시안 게임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한 번 감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 듣겠습니다.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첫 프레스룸 라이브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내일도 친절하게 뉴스 전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